안녕하세요. 한국피부미용성형학회 회장 안상태입니다. 네, AI 전략이사 김도희입니다. 네, 저는 필러 보톡스 파트 수석이사 한아름입니다. 네, 학술교육 수석 이사 이상수입니다. 피부 타입별로 잘 맞는 스킨 부스터 종류가 다르다. OX 하나 둘 셋. 다 다르다고 들어주셨네요. 스킨 부스터의 이제는 크게 나눈 두 가지, 찔러서 주사로 주입하는 거, 그 다음에 간단히 뿌려가지고 화장품으로 흡수시키는 거 두 가지가 있어서 이제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플라즈마라든지 초음파라든지 고주파를 통해서 흡수율을 높여주니까 좋은 영양물질들이 많이 흡수돼서 하는 것들이 있고, 찔러서 하는 거는 진피층에 직접 주입하니까 훨씬 더 효과가 더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하는 스킨 부스터는 대부분 찔러서 하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죠. 원장님은 피부가 건조한 환자가 있을 때 어떤 걸 권해줘요? 아무래도 건조하면은 그냥 첫 번째로 물광주사 먼저. 그 이상수 원장님은 잔주름이 많은 사람이었을 때 뭐를 권해줘요? 주베lum이나 콜라겐 같은 그런 그럼 제품들. 콜라겐 주사를 많이 권해주잖아요, 그렇죠? 콜라겐을 많이 콜라겐 부스터라고 하죠. 그렇죠. 콜라겐을 많이 생성시켜줘야지 잔주름이 없어지니까 콜라겐 주사 같은 것들을 많이 권해주겠죠. 원장님은 홍조 환자가 있으면 저는 엑소존 많이 써요. 네. 엑소좀은 건데 인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로 침투기기를 써서 하는데 침투해서 나타나는 효과가 맞나요? 그냥 바르기만 하면 사실 많이 떨어지기는 해서 이제 요즘엔 MTS라고 아주 작은 이들이 달린 이제 그런 장비를 이용해서 약물을 바르고 침투를 시켜주는데요. 근데 그래도 이게 여러 번 정말 열심히 잘 굴리면 잘 흡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더 효과를 높게를 원한다면 뭘 해주죠, 원장님? 저 못 들었어요. 집중해야지. 저 얘기할 거좀 집중해야지. 홍조 환자가 왔을 때 네. 엑소좀으로 만족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럴 때는 뭘 해주냐고 여쭤보고. 저 같은 경우는 그럴 때 이제 제품 이름 얘기해도 되죠. 얘기해주세요. 레스노베라고 하는 이제 키토산 제제인데요. 그 갑각류에 있는 게 키틴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키틴이 굉장히 단단해서 방어막으로 사용되는 물질이에요. 키틴이 부서지면 키토산으로 바뀌게 되는데 걔는 이제 방어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항염, 항산화, 무슨 뭐 항균, 항바이러스 뭐 그런 걸 다 해요. 그래서 옛날부터 좀 많이 쓰이다가 스킨 부스터 쪽으로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한 제품이라서 뭐 이렇게 홍조라든지 그런 트러블이 생기는 뭐 주사 피부염이라든지 아토피 그런 데 좀 많이 사용을 하고요. 제일 좀 효과 있는 게 여드름. 여드름은 이제 뭔가 염증이 확 올라온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뭐 항염도 해야 되고 뭐 항바이러스 뭐 온갖 이미 다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온갖 방으로 동시에 진행을 해야 돼요. 그러면 각각의 제품을 따로 넣기가 되게 좀 복잡한 상황이라서 키토산 하나로 해결하면 굉장히 결과가 좋습니다. 이제는 필러 회사에서 리쥬란이 너무 잘 나가는 걸 보고 그게 배 아팠는지 스킨 부스터를 필러로 해서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제 생각에는 잔주름이 있는 환자라면 차라리 그런 종류의 필러 제제 종류, 뭐 리바이브라든지 스킨바이브라든지 바이리진 같은 게 그런 종류인데 그런 거로 해소했으면은 훨씬 더 잔주름에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잔주름인지 아니면은 홍조인지 건조인지에 따라서 어떤 선택이 틀려질 것 같고 그거를 바로 안내해 주는 게 우리들의 역할이 아닐까 해요. 스킨 부스터 시술 후 바로 화장을 해도 되나요? OX 하나 둘 셋. 모두 안 된다고 해주셨네요. 스킨 부스터를 사용하는 방법이 뭐 주사라든지 MTS라든지 그런 것들인데 결국은 피부에 손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피부에 그 채널이 열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화장을 한다는 거는 일반 그냥 로션 같은 뭐 그런 부드러운 거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을 텐데 이제 뭐 어떤 기능성 화장품이라든지 특히 선크림 이런 것들은 자극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도포해서 쓰는 스킨 부스터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없겠지만 이제 MTS라든지 어떤 피부에 어떤 손상을 좀 주는 그런 걸 했을 때는
되도록이면 24시간까지 얘네들이 아무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하루 정도는 좀 화장을 좀 피하는 걸 권고하고 있습니다. 스킨 부스터 정기적으로 맞기 vs 필요할 때만 맞기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요? 하나, 둘, 셋. 아, 정기적으로 맞는다를 다 배워주셨네요. 스킨 부스터 말 그대로 내 피부에 굉장히 좋은 영양제를 넣어주는 거잖아요. 이게 피부에 이제 필요할 때만 맞는다는 건 내 피부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만 맞는 건데,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긴 이후에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때는 이제 너무 이미 손 쓸 수 없이 이제 늦어버린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미리 이제 좀 관리를 해주면 그러면 이제 훨씬 더 현재의 아름다움과 건강함이 더 오래 지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아름 원장님은 정기적으로 안 맞아요? 저요? 잔주름이 없잖아. 저요? 저 보톡스 정기적으로 맞습니다. 스킨 부스터 정기적으로 맞는데. 스킨 부스터는 처음 새로운 제품이 이제 출시되면 항상 제가 먼저 맞아보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 재고가 쌓여 있는 제품 그리고 가장 먼저 출시된 제품 이렇게 맞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 정기적으로 맞게 되었네요. 그거 맞다 보면은 비교를 해보면은 훨씬 더 잔주름도 없고 피부도 깨끗하고 물광 효과가 나는 그런 피부를 가진 원장님들은 대부분 다 미용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효과가 없는 건 아니죠. 혹시 한두 번 맞아가지고 효과가 팍 나타난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효과가 팍 나타나는 거는 이제 성형수술이라든지 필러, 보톡스를 맞았을 때 확 나타나는 거지, 스킨 부스터는 그런 게 아니라 잔잔하게 오랫동안 쌓였을 때 누적 효과가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